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적폐 수사 발언 왜 한 겁니까? 아니 작정하고 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기자가 먼저 유도 질문을 했고 아하. 거기서 뭐 당연합니다 해야죠라고 한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적폐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 평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칼은 이쪽 저쪽 동일하게 돼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검찰총장 수사 못하게 그 식물총장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계산된 겁니다. 이거 계산된 거예요. 일종의 선거 개입이에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있다 쳐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공표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책을 한 거죠. 정권 차원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뭐 어떤 뭐 네거티브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을 안 가요. 자, 윤석열 후보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적폐 수사해야 된다. 자,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사받아서 감옥 가는 거 아니냐 뭐 분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일단 진 교수님, 수많은 평론가들이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 왜 했을까? 자, 명쾌하게 분석을 못해내고 있는데 교수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적폐 수사 발언 왜 한 겁니까? 아니 작정하고 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기자가 먼저 유도 질문을 했고 아하. 거기서 뭐 당연합니다 해야죠라고 한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적폐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작품이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과장 해석을 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갖고 있는 미묘한 정치적 뉘앙스와 이거 해석의 가능성들을 알아서 네. 표현의 이런 표현의 사용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스타일이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툭툭 내뱉고 보니까 거침없이. 민주당에서 잘했다 싶어가지고 이걸 또 물고 늘어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을 네. 지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이었다. 이건 네. 뭐 의도를 하고서 이 사람 평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칼은 이쪽 저쪽 동일하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칼을 대는 게 맞는 네. 거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시킨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시키겠다.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쪽에든 저쪽에도 공정하게 칼을 댈 사람을 시키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건데 네. 저쪽 사람들 틀은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뭐야 검찰 쿠데타한 거고 우리를 잡으려던 사람이고 네.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서 그 나가버린 거죠. 프리베라님은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경로를 합니다. 말이 되냐?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그 자기 요직에 있을 때는 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안 하고 지금 와서 적폐 수사 운운하느냐?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얘기고.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검찰총장 수사 못하게 그 식물총장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식물총장이었다. 자기들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 역할을 누가 했어요? 추미애가 했잖아요. 네. 계속 그 뭐죠 사건 지휘하고 원래는 그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직까지 했다. 그렇죠.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원래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한 예가 없어요.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일본에서 딱 한 번 했다가 그 일로 장관이 옷을 벗었단 말이죠. 그것도 50년대에. 예. 독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수사지휘권이 발동 안 됐는데 추미애 때 몇 번 발동됐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장관의 수족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예. 그 검찰총장의 수족들은 다 잘라가지고 한직에 다 보내놓고 거기다가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 다 앉혀놨던 게 자기들인데 수사 못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못했냐? 왜 수사를 못했었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좀 왜 이렇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흥분돼서 한 발언이 아유 계산된 겁니다. 이거 계산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계산 네, 뭘 계산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죠 저쪽에.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개입이에요. 아주 명확한 선거 개입이고 대통령 가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있다 쳐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공표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 청와대 그 참모들이 붙었고 그다음에 네. 전직 청와대 의원들이 다 붙었고 심지어는 뭡니까 국무총리까지 붙어가지고 한마디 하고 네. 이걸 딱 보면 와 정권 차원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럼 거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친문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식의 잔재주를 부리는데 네. 항상 뭐 어떤 뭐 네거티브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을 안 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김건희도 뭐 어땠습니까, 양스. 어. 그다음 김혜경도 뭐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그러네요. 올라가고. 정말 선거에 결정적일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금세금세 사라지는데 자,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거 자체가 예. 큰 이야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출렁 이런 여론 뭐랄까 여론조사에 여론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하. 그러는 가운데서 네거티브에 집중하게 되고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오버를 하게 되고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 같아요. 막 그냥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면서 저거 본인은 저걸 믿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멍청한 얘기들을 막 네. 하고.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쪽에서의 요주 인물 1위 두구두구 누굽니까? 후보 윤석열 후보입니다. 아니 왜 윤석열 후보입니까? 대부분의 리스크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후보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경선 끝났을 때 내가 이제 아니,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적폐 수사 이런 발언 같은 아.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했,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훨씬 좋았을 다른 뻔했다는 방식으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적폐라는 말의 문제인데 네. 이걸 우리가 쓰는데 너무 익숙했어요. 아하. 이걸 네.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적폐로 그러니까 예컨대 누구라도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네. 말하면 되는데 적폐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을 딱 그 악마로 몰아서 네. 그들이 법으로 위반한 부분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네. 색출해내겠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 보복의 의미가 강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제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이 낱말을. 네.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하면서 약간 반성이 돼요. 이게 사실 어.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그때는 이제 탄핵 직후니까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썼던 게 아닌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적폐를, 말이 이제 네. 자기들한테 돌아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무서운 거지. 아, 적폐라는 이 표현이.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그런 의미를 쓴 건 아니고 그냥 공정한 수술을 하겠다라는 말을 썼는데 네. 적폐란 말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말이 이제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보고서 적폐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안 저도 맞게 다 적폐거든 뭐 토착 외국어 뭐